다우지수가 1.4% 급락을 했고요. S&P 500 1.4 내리면서 5천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8% 급락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하락한 거, 그동안 뭐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더 많이 조정을 받는 것도 저희가 이제 뭐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간밤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나 보다라는 거 이 지수만 봐도 딱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 대체 얼마나 뜨겁게 나왔길래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물가 지수는 4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그리고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전년비, 전월비 해서 4개를 보는데요.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개 모두 다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장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렇게 CPI가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주거비용, 임대료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의 3분의 2 이상을 대부분 그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이걸 많이 좀 차지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상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수치를 반영하기까지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주거비용은 시간을 두고 계속 좀 낮아질 거야 라는 해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상치가 나왔을 텐데 그보다 더 높게 나오니까 일단 시장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티펠 니콜라스의 라우렌 핸더슨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 경로가 우리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질서정연하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보고서였다. 우리는 이제 계속 이렇게 낮아지겠지, 한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질서정연하지 않게 한 번은 충격을 줬다가 다시 한 번 기대를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늘 연준이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너무 금리 인하 기대감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거 조언이 나온 겁니다. 시티그룹의 스튜어트 카이저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는 이 지표를 보면서 증시와 관련성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뜨거운 근원 CPI가 시장의 어떤 방향을 확 바꿔버릴 지금 어떤 그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걸로 증시가 많이 랠리를 이어왔고 그에 대한 피로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시 하락세를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조정이 나온 것,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오늘의 조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계속 부담이 쌓여요. 올라가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고 가면 오히려 더 높이 양호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물론 시장의 예상을 다 웃돌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해석도 있어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 헤드라인 CPI에 전년 대비하면 3.1% 나왔거든요. 이게 12월에는 3.4였어요. 전월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어요. 그죠? 그리고 근원 CPI도 보시면 3.9%로 물론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전월과는 같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오른쪽 차트가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인데 갑자기 고개를 바짝 들거나 이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완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또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물가가 예상보다는 뜨겁게는 나왔습니다만, 그렇다고 뭔가 갑자기 이 경로를 틀어서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증시가 조정을 받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후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이걸 충격적이고 우리가 어떤 진짜 시장에 뭐가 판도를 바꿀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다. 다만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더 강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신중할 거야. 그거에 있어서는 이들이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정책을 바꿀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뒷받침이 된 그런 지표였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CPI가 딱 나오니까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이죠. 10년물 국채금리 4.33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일 대비 16bp, 퍼센티지로 하면 오히려 이게 또 딱 체감률이 높아져요. 3.7%나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CME 패드워치, 요 선물 시장에서의 이 금리 트레이더들이 베팅하는 건데 올해 금리 인하 전망 원래 6회에서 7회까지도 높아졌었잖아요. 요게 이제 4회까지 낮아졌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한 3회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갭이 너무 컸잖아요. 6, 7회 대 3회. 근데 이 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람직해요.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에는 3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90%까지 높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거의 이제 테이블에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5월까지도 동결할 것 같다. 이 동결론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도 연준의 금리 인하 일러야 한 6월쯤 되겠다. 이런 이제 전망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좁아지고 있는 것, 그건 우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도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홍해 이슈들 그걸로 인해서 해운운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물가 비용에 대한 부담 높아지고 수입 물가 높아지고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유도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물가 지표에는 지금 휘발유 가격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국면이라서 이 유가가 이제 또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 변수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유가가 간밤에 또 올랐다라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EU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UTV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EU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